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부과학성 국비 장학생 일본어 시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황제3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 정부 문부과학생 장학금, 일본 정부 영어로 맥스트라고 하고요. 학부 연구 유학생, 학부 유학생이라고 하면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말하고요. 연구 유학생이라고 하면 일본의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을 자, 구분하여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자, 저는 일본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본어 시험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 유학생, 연구 유학생, 자, 모집 인원은 20명 정도에서 추이를 하고 있고요. 자, 동일한 시험을 칩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고3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2019년도 실시 일정은요, 6월 8일 날 필기 시험을 쳤습니다. 6월 둘째 주 일요일이 이제유라고 하는 일본 유학시험, 일본의 사비 유학생 시험이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주 일요일 전주나 그 후 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은 그 바로 전주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시험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올해 6월 8일 날 시험을 보고 7월 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자, 문과계는요 15명, 연구 유학생은 40명, 그다음에 이과계는 44명, 연구 유학생은 30명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이 되었고요. 필기시험 어디까지나 필기 성적에 준합니다. 그러므로 연구계획서가 아직 고려되지 않은 그와 같은 선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연구 유학생 먼저 7월 초에 실시를 했고요. 문과는 좀 늦게 했습니다. 자, 학부 유학생 좀 늦습니다. 8월 초에 실시를 하고 8월 9일 날 이과를 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15명에서 10명, 5명이 탈락을 하고요. 대학원생도 반이 탈락을 합니다. 자, 44명을 뽑았고요. 27명이 합격을 했네요. 30명 중에 15명. 자, 보면 이 부분은 더 2대1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대학생 분들은, 자, 고3 분들 같은 경우는 2대1은 안 되는 명수가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시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날, 같은 시간 배분으로 되어 있고요. 학부 유학생은 부산에서도 시험을 칩니다만 연구 유학생은 부산에서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오셔야겠습니다. 자, 올해 시간표를 보면요. 고3 분들 중에서 이과는요, 이렇게 아침 일찍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휴식을 거친 후에 대학원생들은 이때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일본어 2시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A, B, C 세 유형을 한꺼번에 나눠주고 2시간 안에 풀게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정식 먹고 오후에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학부 유학생 먼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락은 없었습니다. 과락이 수학이 50점이 있었는데 수학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에 50점을 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락을 없앴고요. 자, 총점 무조건 총점 상위자가 필기 합격자로 됩니다. 자, 영어 100점, 일본어 100점, 수학 100점. 자, 일본어는 A, B, C 세 가지를 주는데 A 유형은 이렇게 초급 레벨, B 유형은 중급 레벨 능력 시험으로 쳤을 때요. C는 N1 레벨이다. 즉 C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2시간 동안 풀고 총 300점인데 3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하신 분들 성적을 띄워보면 뭐 82점, 뭐 25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 2자리까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자, 문과계 B는요, 특히 경제 경영학이기 때문에 수학 점수를 중시하겠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니까 수학에 자신 있으시면 문과계 B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수학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럼 문과계 A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는요 일본에 가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세 과목 합으로 면접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자, 문과의 경우 일본어 93점 정도는 맞으셔야겠어요. 자, 특히 2019년도부터 한자 쓰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거라서 많이 쉬웠습니다. 그러므로 점수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영어 90점 상당히 고득점입니다. 영어 90점이면 수학 80점 이상이면 필기 초상위권. 제가 초상위권을 말씀드리는 건 15명 중에 5등 안에 든다. 그렇다면 당연히 면접에 가겠죠. 그 중에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합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관건은 거의 수학에서 결정이 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학에 많은 힘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과계인데요. 이과계는 좀 새로 좀 정원이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화학, 물리, 영어, 일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배점은요. 이거 과목 200점, 200점, 영어 100점, 그다음에 일본어 50점, 수학 200점 이런 식으로 점수 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과 과목에 많은 힘을 두시는 게 당연하겠죠. 자, 일본어는 꽈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어를 아예 안 하면 뭐 10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300을 50으로 환산한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일본어를 잘하시면 한 2, 30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어 과목만 2시간 하고요. 그 외에는 1시간의 시험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5과목 합으로 면접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요. 경험상 화학, 물리, 영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일본어 이 정도 한자 쓰기가 없어졌으니까 수학 이 정도면 초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1차에 거의 5등 안에 드는 엄청나게 좋은 점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최종 합격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유학생입니다. 자, 문과계는 20명을 선발했습니다. 8월 2일 날 면접 합격자라고 하는 1차 합격자 발표가 되었고요. 자, 인문 사회학 전반인데 요게 올해 2019년부터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즉 의학, 치학, 수학이나 약학이 문과계로 넘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올해 제 쪽 학생 중에 한 명이 치학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두 명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과계 같은 경우는 순수 문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8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특히 일본어 관련, 일본어학 이런 관련들은 일본어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거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잘 맞겠죠. 또 저 잘 맞으셔야겠고요. 이과계 15명이 늘었습니다. 자, 주체기관이 이러한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주체기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문무성이고요. 뒤에 이과는 이러한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치학이 문과로 갔고요. 기존의 이학계, 공학계, 농학계는 그대로 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좀 발표가 빨리 나줍니다. 다음으로 자, 점수를 보게 필기시험이요. 무조건 총점 상위자입니다. 아까 학부 유학생에서 A, B 나눠집니다만 필기는 그냥 오로지 점수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필기를 잘 보시면 됩니다. 문과계엔 수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어, 일본어 100점, 100점인데 똑같습니다. A, B, C 유형으로 가고요. 전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는 95점 정도 맞으셔야겠습니다. 한자 쓰기가 없어서 점수 올라갔어요. 영어 90점 상당히 높은 점수고요. 필기 초상위권이다. 그럼 문과 40명 1차 합격자 중에 면접 필기 합격자 중에 거의 10등 안에 드는 큰 사고 없으면 최종 합격하는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과인데요. 수학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일본어 2과목만 보고요. 문과 연구 유학생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대비가 좀 쉬워졌죠. 대신 일본어 이제 90점 정도 이과분들이기 때문에 영어도 좀 86점 정도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3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고득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띄워볼 수가 있기 때문에 띄워봤을 때 학교생들은 점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대략 저희가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A 유형 가장 쉽습니다. 능력시험 초급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5유형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1번 문형 같은 경우는 가로 안에 밑줄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내일 9시까지에 와주세요. 이건 답은 니가 붙는 완료를 나타내는 니가 있어야 되는 거.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이게 2점짜리가 10문항에서 총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부 유학생, 연구생 같은 시험입니다. 다음에 2번 문형입니다. U2를 찾는 겁니다. 오토도시 2년 전이 되니까 B가 답이 되겠죠. 2년 전 도쿄에 갔었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 유형 2번도 10문항에 총 20점, 각 2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A 유형 중에 3번 문형인데 회화문입니다. 이 점수가 좀 셉니다. 3점에 갑니다. 5문항에 나오고요. 총 15점으로 점수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풀어볼게요. 자,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타다이마 라고 하죠.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카일이 맛있다가 생략되는 형태로 타다이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친께서 야, 또 겨우 돌아왔구나. 늦었네. 평소보다 늦게 왔나 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4번 유형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요미카타 읽는 방법을 히라가나로 쓰고 또 히라가나를 한자로 쓰세요. 이 주관식이었는데요. 2019년부터 이것이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15문항
배점은 작았습니다. 각 1점밖에 되지 않았고요. 총 15점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코노이로 고기의 색이 아까 빨갛기 때문에 좀 더 잘 구워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니코라든지 아까 쉽죠? 자, 한자 쓰는 거였습니다. 악기 나도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악기 한자, 한자. 이게 객관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문제 유형 5번은요, 독해 문제입니다. 자, A 유형 쉬운 것은요, 단문이 나오는데 5문항인데 각 배점이 6점. 정말로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시려면 A, B의 독해는 완전히 다 맞는다. 쉬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총점에 크나큰 영향을 주니까 꼭 명심하시고 독해를 집중하셔서 실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단문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이 문제들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 이어서 B 유형입니다. 2급에 해당합니다. 콩게츠니 하이 때 이번 달에 들어서 사무사모 이치단또 한층 더라고 하거든요. 이치단또 엄해졌다. 똑같습니다. 2점이고요. 열문항 총 20점. 자, 이번도 유희열 찾습니다. 자, 타나카 상과 코도모 토키가라 아이 때부터 이 꿈이었던 음악의 길로 나아갔다. 그래서 이건 시고토가 되거든요. 답이. 그래서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유이엄. 마찬가지로 열문항에 2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형도 동일하게 회화문입니다. 아, 사이후가 어찌때이로 아, 지갑이 떨어져 있네. 이렇게 타나카 상이 말했더니 야마모토 상이 정말이다. 누구 것인가? 답은 C가 되겠고요. 자, 답이 B가 되려면 오토시대 아루가 됩니다.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가 자동사 때이루 형태, 요 때이루와 때 아루를 물어본 거가 되겠습니다. B부터는 살짝 어려워지죠? 답은 C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4번은 히라가나 한자 쓰기였는데 이것이 없어졌다. 코노 타마고와 했나 아지가스루 맛이 나다. 지가 감각동사는 가수로 쓰죠. 이 계란은 이상한 맛이 난다. 그래서 히라가나를 썼다고 물어봤던 거고요. 코도모노코로 어릴 적 카라다가 요아이 약하여 마이니치 매일 약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한자 쓰기였는데 객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음 B부터 독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건 정말 앞부분의 일부만 가져온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6점이고요. 5문항 30점.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 우리들은 지금 여기 이외에선 살 수 없다. 우리들은 물론 뭐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고 과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흔적이 현재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만 상당히 깁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A, B는 100점, 100점을 맞는다. 꼭 명심하시고요. C 유형 자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능력시험 1급에 해당하고요. 소레오 이따가 사이고 자 과거형에다가 가 사이고 라고 쓰면 그것을 말하면 끝으로 라는 뜻입니다. 두 명의 신라의 관계, 신뢰관계는 끝나버리겠지. 동일하게 신문항에 20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이어 찾는 거죠. 마루끼리 통째로 오야니 부모에게 옴부 자 어부바 닫고 포옹이 됩니다만 부모에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통째로 부모에게 의지해서는 아직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네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루키는 여기서 스베떼 모두라는 식의 유의어로 답이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유형인데 동일합니다. 회화문입니다. 오늘은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제교류 파티를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C가 답이 되려면요. 파티 하지만 사실 때 이러다끼 따이가 와야 됩니다. 따이 또 모이마스 이런 식으로 겸양어입니다만 세때 이타다군요. 겸양어 문제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자 히라가나 쓰기가 어렵습니다. C는. 그래서 호쇼 보증 기간이 1년으로부터 3년으로 늘었다. 이렇게 해서 호쇼 그다음에 노비류의 노자를 쓰게 되겠고요. 토쇼토로도 나이를 먹으면 킨니크 근육이 급격히 돈도는 급격히라는 의성어태입니다. 급격히 쇠퇴하다 오토로에로 한자가 어렵죠. 이것이 히라가나로 바뀌었다. 객관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네, 점수가 한 3, 4점이 올라갔습니다. 자, 독해 상당히 깁니다. 뭐 피카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피카소의 예술의 최대 특징은 그 파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괴적인 성향의 설명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워낙 깁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A, B를 1시간에 끝내고 C의 독해에 많은 힘을 들이셔야지만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A, B, C에 대한 문제 예를 통해서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일정을 좀 볼게요. 학부 유학생하고 연구 교수님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원서 마감이 5월 23일이었는데 이때 연구계획서가 약 4,000자 정도가 같이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필기 선고에는 연구계획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필기만 잘 맞으시면 면접에 가서 이제 이것이 크나큰 좌우를 하기 때문에 평생 잘 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하고 한 2주 정도 후에 바로 필기 시험이 실행이 되고요. 이재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이나 뒤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2월 학부입니다. 이때 한 달 좀 지나서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즉 면접 대상자라고 합니다만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8월 초에 더운 날이죠. 이때 문과, 이과 면접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17일 정도에 1차 합격자, 이제 이것이 면접 합격자인데요.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거의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12월 중순에 이제 2차 결과 발표되면서 내년에 갈 수 있는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2월 중순쯤에 예비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무무성 장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요 시점에서 문과에서 B를 선택하신 분들은 수업이 있고요. 12월 초에 등수가 나옵니다. 그 등수를 가지고 전공과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분야 내부에서는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만 A에서 B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선택하셔야겠고요. 자, 동경외대랑 오사카에서 1년간 예비교육을 받습니다. 자, 동경대와 교도대는 예비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두 학교가 목표시라면 꼭 이 예비교육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연구 유학생은요, 시험은 같죠. 6월 8일 날 실시합니다만 발표가 좀 빠릅니다. 면접도 좀 빨라요. 왜냐하면 8월 2일 날 정도에 1차 합격자, 면접 합격자를 발표해야지만 9월 말까지 입학 허가서를 희망하는 대학에서 받아서 우리가 영사관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분들은 일정이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2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가 되면서 배치대학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 합격만 한 상황이지만 아직 발표된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지금 현재 일본에 가서 예비교육 또는 대학원 수업을 연구생 또는 박사과정으로 저한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나오죠. 꼭 합격하셔서 경제적인 부분 또는 정말 우수한 해외 모인 학생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도록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이 문부성 장학생 일본어 시험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